확실히 성형수술은 기능학적, 미용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형을 집도하는 게 정석이 맞는데 요즘 성형외과 죄다 과도한 집도임, 무슨 수술법이네 하면서 마치 최신식 기술이 들어간 마냥 광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서운 부작용과 기능적 오류의 문제들은 숨겨버리고 입 발린 소리로 환자들 현혹만 시킴. 내가 쓰는 수술법은 다른 수술법에 비해 효과가 크네 마네 하면서 어떤 수술법에 비해서 장점이 이렇다네 하면서 환자들 들뜨게 만들어버림. 아무런 개념도 정립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냥 당하는 거지 말빨에 넘어가서 수술받아 보니 아 이거 X된 것 같은데 그때서야 알게 됨.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이상하다고 따지면 집도인은 그 환자한테 바로 가스라이팅 모드 들어감. 환자의 기준이 이상한 것이다. 환자도 그 말에 심리를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다 보니 내 기준이 이상한가 하고 스스로 서서히 인정하게 됨. 분명히 이상한데 심리적 지배를 당함. 의사는 수술 잘 되었다는 등 수술에는 일반인이 납득도 못할 논리로 얘기를 하고 설명하면서 절대로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함. 가스라이팅 시킴. 그리고 이거 성형외과 의사들이 특기인 게 절대 잘못 인정 안 함. 환자를 개호구로 취급하는 의사들 많음. 내가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들 만날 때마다 듣는 게 한 놈도 빠짐없이 지가 제 수술 최고라고 함. 이건 거기 상담실장들도 같이 거들어줌. 무슨 놈이 제 수술 최고가 일이 많냐. 마지막 닥터 김사부의 명언을 인용해서 한마디 남긴다면 대한민국의 본인이 성형 수술 최고라고 떠드는 의사들아, 최고의 의사가 되기 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어라. 최고의 의사는 그 후에 돼도 늦지 않다. 많은 생각이 들죠? 이런 글들 보면. 저도 동감해요. 뭐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많이 해봤다. 이런 글들을 그렇게 겁없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뻑이 심한 분들이 좀 있다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 반성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환자 수술하고 경과도 보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지만 아마 되지 못할 거라고요. 제 홈페이지 제 인사말에 보면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안 했어요. 최고의 수술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 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오늘의 최고가 내일은 최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계속해서 수술이라는 게 변해가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많이 해봤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지금 여기 글 써주신 분처럼 너무 많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어요. 제 후배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말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때론 부럽기도 해요. 내가 제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니, 때론 부럽기도 해요. 전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희 애한테도 하는 말인데, 네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꼭 존재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열등감 가지지 말아라. 그냥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그걸로 만족해라. 최고가 아니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저는 제 아이한테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어떻게 제가 최고겠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난다긴다 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전 주말엔 너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어서 응? 텐트 치고 놀고 삽질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달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강하지 못하고 그만큼 뭐랄까 간단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을 달래러 저는 가는 거거든요. 저 자신을 위로하러.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최고란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근데 저렇게 최고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존심.
근자감 또는 자뻑 이런 단어 쓰잖아요. 자뻑은 좀 옛날 단어인 것 같아요. 저 때는 많이 썼던 단어인데 요새는 근자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 근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머리 숙여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낯간지러우니까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니고 공개된 온라인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동감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음, 성형외과 의사들 특징인 게 절대 잘못 인정 안 함. 요거 있죠. 이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는 다리 뻗고 잘 것 같으세요? 환자가 뭐 염증이 나서 고생하거나 또는 뭐 부작용이 생겨서 고생을 하거나 또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는 마음 편할 것 같으세요? 내 몸땡이 아닌데 뭐 돈 받았잖아. 뭐 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대다수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본인도 우울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괴로워하고 밤잠 설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상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쏘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게 쏘리라는 단어 아세요? 한국말로 뭐죠? I'm sorry 이거 뭐죠? 미안합니다.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I'm sorry 그러면은 이거는 미안합니다잖아요. 근데 영어로 sorry는요. 유감입니다예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할 때는 apologize라는 단어를 쓰죠. 사과드립니다. sorry라는 거는 야 너희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며 I'm sorry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유감이다. 너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며 유감이다.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말에서의 미안합니다는 사죄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I'm sorry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게 환자와 의사 간에 같이 고민되고 같이 속상한 일이 발생한 거지. 의사는 다리 편에게 아유 내 몸땡이 아닌데 뭐 아유 돈 받았으면 됐지 뭐 잘못될 수도 있지 뭐 지가 죽든 살든 뭐 이렇게 하는 의사 제 주변에 없어요. 환자가 아프면 의사도 아파요. 그래서 I'm sorry라고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I'm sorry가 죄송합니다가 돼요. 유감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새끼 봐라. 뭐 잘못했지 너. 너 뭔가를 나한테 속이고 있어. 너 뭔가를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 소송 걸 거야. 빨리 불어. 딱 이 모드로 변신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어 진료 또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내 직장, 내 직업, 내 가족, 내 직원 다 지켜야 돼요. 뭐 환자만 직장 있고 뭐 의사는 뭐 병원에서 맨날 놀고 먹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돼지도 돈 떨어지듯이 떨어지나요? 근데 I'm sorry라는 거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도 마음에 안 들고 환자도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이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우리 같이 sorry 해야 돼. 우리 같이 속상해야 돼. 그리고 벌어진 일을 같이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I'm sorry 하는 순간 이 새끼는 나한테 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사들은
법정에서 아니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인정했잖아. 왜 말 바꿔? 이런 소리 듣는 거에 기겁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계신 어떤 윤리하시는 분이. 근데 그 말이 저는 참 동감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들한테도 제가 수술하고도 문제 생기는 환자들 없지 않잖아요. 지지난주, 4주 전, 한 달 전에 수술한 환자인데, 코 수술한 환자인데, 멀쩡하게 잘 있다가 2주 있다 왔는데, 콧등에 피가 고이고, 코 여기에 점막이 이렇게 터져서 와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고여있던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주고, 꺼져 넣어놓고, 요거 한 2, 3일만 불편해도 참읍시다. 이렇게 하고서는 말짱이 끝났어요. 근데 힘들죠? 코 다시 막아야 돼서 걱정돼요. 그래도 요거 좀 참고 견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속상해. 그래요, 저는. 아이, 속상해. 그냥 넘어가지. 이게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냐.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 원장님, 저도 죄송해요. 제 몸이 왜 이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생님 뭐 잘못된 건가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 이렇게 불안에 떠는 분들도 있고, 아, 뭐예요? 2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수술할 때 바빴던 것 같은데, 뭐 말썽 생긴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충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아, 원장님 고생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뭘 관리를 잘못한 건가요? 또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그 환자분을 봤는데, 아주 말짱이 잘 나서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 잔뜩 사갖고 오셨어요. 고맙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로 거래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 줄게. 내가 원하는 이 수술 해줘. 라는 거래 관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틀리지 않죠. 계약 관계죠. 법적으로 보면 더 그렇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환자를 내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어요. 물론 돈을 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환자는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뿌듯하겠다. 이런 자기만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나도 속상한 거예요. 마치 내가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옛날에 공부 진짜 열심히 가르쳐줬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에이, 뭐 난 잘 가르쳤으니까 네가 시험 못 본 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속상해요. 아, 이 새끼 잘했는데 너 뭐 왜 그랬어? 왜 실수한 거야? 뭐야? 근데 같이 공부했던, 같이 고생을 같이 했던 친구든,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시험 볼 때 제가 미쳤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 그때 잠깐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정신 팔렸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친구 어머니, 과외비를 직접 나한테 줬던 어머니는, 선생님, 왜 애를 과외를 시켰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한 사람은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을 지불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근데 같이 공부를 했고 진짜 잘 했고 이런 뭐 같이 숙제 보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고생했던 친구는 자기도 알거든 내가 고생한 거. 그 자기도 고생한 거 내가 인정하거든.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뿐. 그럴 때 같이 쏘리하는 거지. 네가 잘 안 가르쳐줘서 그래. 네가 좀 더 가르쳐줬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무드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도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환자랑 의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새 클럽 가서 춤추고 염증 나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침에 술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염증 났다고 수술 뭐 잘못한 거 아니냐고 타박하는 환자도 좀 겪어봤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고요. 아침에 왔는데 술 냄새가 풍겨요. 그런데 염증 났다고 저한테 와요. 수술 후 관리는 환자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키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맨날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서로 쏘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겠죠. 단순히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물건 사는 듯한 계약 관계, 거래 관계가 아니라면.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그냥 계약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글들 하나하나에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